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말투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려드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리고 쇼호스트 김민성입니다. 저희 직업은 TV에서 물건을 파는 홈쇼핑 쇼호스트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기업에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는 세일즈 강사,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소통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소위 말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릴까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야, 민성아, 너는 입만 안 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말하면 꼭 깬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또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말투 등은 따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말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을 매력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뿐이겠죠. 그럼 먼저 말투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갑자기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펴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A라는 친구가 먼저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펴도 될까요? 목사님은 A라는 청년에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번엔 B라는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담배를 피는 중간에도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목사님의 답변이 어땠을까요? 기도는 내가 힘들거나 혹은 전쟁 중일 때 언제든 해도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나요? A와 B 두 청년은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봤죠?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겠다는 것과 담배를 피우며 기도를 하겠다. 같은 것을 요구했지만 말하는 순서와 표현을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투의 힘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융합과학대학원에서 심리융합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지금도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총 8강에 걸쳐 말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심리학적인 통찰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명확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도시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높은 빌딩이나 큰 건물들은 엄청나게 웅장하지만 위태로워 보이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죠. 되게 견고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깊숙이 튼튼하게 자리 잡은 기초공사 덕분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떨리는 발표를 할 때나 어려운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기초공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우리 말하기의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정말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난 할 수 없어, 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정말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게 진짜 될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일 밤에 아무리 일찍 잠에 들고 푹 긴 시간 잠을 잔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죠? 너무 피곤합니다. 아, 조금만 더 자고 싶다. 나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 아침마다 드시죠? 반면 주말 밤은 어떻죠? 아, 내일은 늦게까지 푹 자야지.
이렇게 아무리 푹 자야지 다짐을 하고 주무셔도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상쾌하죠. 그럼 소풍 가기 전날은 어떨까요? 아무리 늦게 자고 딴짓을 하다 자도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잠자기 직전의 생각이 나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평일 저녁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다 주무시나요? 4시간밖에 못 자네.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내일 또 그 사람이랑 일해야 돼? 만약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잠을 들면 아무리 잠을 푹 주무신다고 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반면에 주말이나 소풍 가기 전날은 어떨까요? 드디어 내일 쉰다. 내일 드디어 소풍 간다. 나 너무 행복해. 내일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다 잠에 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발표나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 앞에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힘드네. 어떡하지? 나 오늘 망했다. 큰일 났다. 나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오늘 이 녹화를 할 때 조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해냈다. 나는 최고다. 여긴 원래 내가 오던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이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말투에 기초공사가 되어주고 그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된다면 아무리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건물처럼 여러분은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앨리스 우드 브록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긴장이 된다면 흥분 혹은 설레임으로 그 긴장감을 재정의하라고 말합니다. 긴장감, 설레임, 정말 사실은 한 끗 차이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떨려. 대신에 나 너무 신나. 이렇게 단어만 바꿔도 긴장감이 실제로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랫배에 손을 한번 갖다 대볼까요? 그 다음에 이 아랫배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네, 가슴에 채우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에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것을 2배 천천히 뱉어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숨을 내쉴 때 폐 안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신경계가 진정되며 심박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방법은 딱 2번, 3번만 해도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대화를 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이나 혼자 있는 공간에 가서 양손을 위로 쫙 뻗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혼자 차에서 할 수 있다 3번을 외쳤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 이 정도면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홈쇼핑 공채를 볼 때도 떨리는 곳에 갈 때도 혹은 중요한 미팅을 할 때도 저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고 전문 쇼호스트이고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떨리는 순간이 있다면 저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3번만 하고 그 자리에 가보세요. 정말 하나도 안 떨리진 않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방법으로 가볼까요? 이 다음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획기적일 거예요. 대화를 구조화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중요한 발표를 하기 전에는 발표를 미리 구조화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는 구조화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화 또한 대화를 하기 전에
구조화해 본다면 훨씬 더 떨림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구조화하면 좋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집중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구조화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대화는 문제를 먼저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 구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EBS 녹화가 있는데 너무 떨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호흡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봤습니다. 또 오후 4시 이전에 녹화를 종료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죠? 네, 제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미리 구조화해서 문제를 말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말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것만 반복해도 말이 훨씬 더 간결해지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에 훨씬 더 집중을 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훨씬 더 떨지 않고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방법으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정말 대하기 힘든 상대가 있죠. 근데 꼭 편안한 대상이랑 대화할 때는 잘 안 떨다가 유독 누구랑만 대화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대에게는 먼저 조언을 구하라고 저는 팁을 드립니다. 힘든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게 어렵다면 먼저 조언으로 시작하면 그 떨림과 대화가 훨씬 더 쉬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대하기 힘든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되게 말 걸기 힘들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먼저 조언을 구해보세요. 자, 오늘 일 A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보단 자, 오늘 일 처리하려고 하는데 A로 처리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듯이 질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존중받는 느낌이 들겠죠. 또 내가 조언을 해주다 보면 아,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나요? 크게 말에도 기초공사가 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먼저 내쉬어라. 그리고 긴장은 곧 흥분과 설렘이다. 대화를 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처럼 똑같이 구조화해보자. 그리고 정말 대화하기 힘든 상대에겐 먼저 조언을 구해보자였습니다. 이 5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